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의 자존심, 탈고를 한국이 이겼다고요? 철도 기술만큼은 유럽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KTX를 도입했다는 뉴스가 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비웃었으며 끝내 그 진실을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철도가 아니라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기술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내미는 방식, 그 순간 40년을 쌓아온 자부심이 낯선 방식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충격과 감동의 여정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이 통하는 한국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철도 기술 분야에 몸담아온 마르코 에레로입니다. 탈고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지금은 국제철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유럽 철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KTX를 도입했을 때도 결국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베낀 것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기술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당시엔 그저 우스워 보였습니다. 2024년 6월, 제 인생을 바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 KTX 이음을 도입했다는 뉴스였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노선은 바로 우리 탈고가 기술 자문을 해오던 구간이었거든요. 스페인 기자단도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고 계약 체결도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믿을 수 없었죠. 탈고 본사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은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가 우위다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끊임없이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KTX 이음.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건지, 어떤 혁신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드리드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상용화된 이 열차는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죠. 이건 뭔가 다르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시아 철도 시장을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 기술을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드리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탈고의 펜듈룸 기술, 가변 차축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유럽 철도 기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파브로 로페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 기술자였죠. 마르코 선배, 우즈베키스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확신할 수 없네. 직접 봐야 알 것 같아. 한국의 KTX 이음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탈고를 제치고 선택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들어온 게 바로 그 다음 주였거든요. 보통이라면 후배에게 맡겼을 출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선배가 직접 가시겠다고요? 파브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중앙아시아까지 출장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호기심 반, 자존심 반으로 가득했어요. KTX 이음이 뭔지 직접 봐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선 유럽 기술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2024년 7월,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첫 숨을 들이마신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건조한 공기, 뜨거운 햇살,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들. 이곳이 바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들어가는 철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지 담당자인 이슬롬 이브라기모프 부장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뜨거운 날씨에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코 선생님,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중앙역에서 처음 본 KTX 이음의 모습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7량 편성의 유선형 디자인, 깔끔한 화이트와 블루 색상. 외관만 봐도 탈고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KTX 이음입니다. 이슬롬 부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열차 주변을 돌아보며 세세한 부분들을 관찰했습니다. 대차 구조, 공기역학적 설계,
도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정교했어요. 열차에 탑승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음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탈고의 펜듈룸 기술도 소음 감소에 신경을 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시속 250km로 운행하지만 진동이 거의 없죠. 정말 그랬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잔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이 지역의 기후 조건을 고려해서 냉방 시스템을 최적화했거든요. 기후 적응성. 탈고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운행되지만 이렇게 현지 맞춤형으로 설계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이곳에 얼마나 머물렀나요? 8개월 이상입니다. 이정환 부장님을 비롯해서 현대로템 팀이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8개월. 보통 유럽 기업들은 본사에서 설계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현지에서 함께 먹고 자며 이 땅을 이해하려 했던 거죠.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철도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슬롬 부장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이건 단순한 철도 수출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마르칸트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적 사양, 운영 시스템, 승객편의 시설까지 하나하나가 현지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철도 기술은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현지화와 혁신을 통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슬롬 부장이 저를 차량 정비소로 안내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을 확인하려면 운행 중인 모습이 아니라 정비 현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탈고에서 40년간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자료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로 병기되어 있어요. 정비소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건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부품별로 교체 주기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현지 기술자들이 능숙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열차를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기술자들을 직접 훈련시켰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현지 기술자의 작업복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함께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어요. 좌석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평균 체격을 고려한 시트 간격, 이슬람 문화를 배려한 기도 공간,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차 문화를 위한 온수 공급 시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정환 부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직접 보고 들으려고 했죠. 이슬롬 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유럽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현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속 250km에서 완전 정지까지의 제동 거리가 탈고보다 15% 짧았어요. 안전성에서도 한국 기술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 제동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한 건가요? 한국에서 5년간 연구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중앙아시아의 모래바람과 고온 환경을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수백 번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연구 개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TX-EM에 들어간 부품의 87%가 한국 국내 부품이었어요. 그리고 128개의 중소부품사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철도 수출이 아니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업생태계 전체의 동반 진출이었어요. 한국은 하나의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철도 산업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품 공급업체 중 한 곳을 방문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온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3개월째 머물고 계셨어요.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각오를 느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모두 함께 해외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원팀 정신을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슬롬 부장이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와 함께 금식을 했어요. 종교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 신뢰를 쌓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수십 장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기술적 사양, 현지화 전략, 산업 동반 진출 모델까지 하나하나가 탈고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철도를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고 있구나.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슈켄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무너지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로 돌아오는 KTX 이음에 다시 한번 탑승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닌 승객의 마음으로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좌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 레일과의 마찰음, 바람이 차체를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기술력이 응축된 작품이었습니다. 마르코 선생님, 어떠세요? 이슬롬 부장이 옆자리에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럽 컨설턴트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할까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결국 진심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 아시아 철도에 대한 무시, 유럽 기술 우월주의까지 모든 것이 이 짧은 여행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철도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탈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이슬롬 부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정환 부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열차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공유, 수출이 아니라 협력.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든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푸르렀어요. 마치 한국이 열어놓은 새로운 가능성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장 동향, 경쟁사 전략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어요.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탈고 본사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임원진과 동료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였어요. 평소보다 긴장됐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충격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KTX 이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기술적 사양, 성능 지표, 운영 현황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제부턴 탈고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한국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마르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임원 중 한 명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을 팝니다.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동료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기쁨도 있었어요. KTX 인정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철학이 기술을 이겼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브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발표 어떻게 됐어요? 파브로,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다른가요? 기술은 비슷할지 몰라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 한국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 그게 차이점이야. 전화를 끊고 마드리드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 철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탈고 모형 열차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자랑스러운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탈고 열차를 타면서도 자꾸만 KTX 이음의 승차감과 비교하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기술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마주치는 것도 어색했어요. 제 발표 이후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누군가는 마르코가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정말 위기인가 보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르코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파브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철도 기술의 상식이 다 뒤바뀌었는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파브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방식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 수십 년간 쌓인 관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파브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 방식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에서 스페인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엔 설마 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본토까지 진출하겠다는 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철도 기술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시아 기업이 역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시대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KTX 이음뿐만 아니라 KTX 산천, 그리고 차세대 고속열차 EMU320까지 한국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형 틸팅 열차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탈고의 펜듈룸 기술과 유사하면서도 더 진보된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무서웠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혁신 의지가 경이로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유럽 진출 소식 때문이었어요. 임원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한국은 착실히 준비해왔어요. 기술 담당 이사의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르코, 자네가 현지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나? 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번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현지화,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협력 자세죠. 제가 강조한 건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철학과 문화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열차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열차를 만들어야 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탈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파브로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정말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아. 특히 우리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에서는 더욱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씩 천천히. 무엇보다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드리드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정과 닮아 있었죠. 핸드폰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롬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TX 이음 운행은 잘 되고 있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승객들 만족도가 98%예요.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철도 기술 서적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지식도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변화의 시작이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바라봐야 할 때였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실제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탈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어요. 특히 기존 임원진들은 제 의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마르코,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
기술 담당 상무가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말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기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감정적이라니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안주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도 한국철도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이잖아. 우리 주력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하지만 시작은 항상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파브로와 함께 마드리드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회사에서 선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기존 방식으로 성공해온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구체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우즈베키스탄 사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때부터 저는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KTX 개발 과정, 해외 수출 현황, 기술적 특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지 불과 20년 만에 수출국으로 변신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KTX-이음의 경우 기존 KTX와 비교해도 에너지 효율성이 30% 향상됐고 정비성도 크게 개선됐어요. 이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제게 한국 편을 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떤 동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르코가 한국의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은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40년간 탈고를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선배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파브로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슬롬 부장이었어요. 마르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화물철도까지 포함해서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여객철도에 이어 화물철도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정된 일정보다 2주 빨리 완공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탈고의 미래가 걱정됐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회사에 충성하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진하는 게 회사를 위한 길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KTX-이음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이슬롬 부장이 선물로 준 것이었죠.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탈고 이사회에서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지난 2달간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어요. 마르코, 오늘 발표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어요. 한국철도 기술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발표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임원들도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KTX-이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철저한 현지화. 둘째, 통합적 솔루션 제공. 셋째,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데이터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술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운영 소프트웨어부터 정비 매뉴얼, 기술자, 교육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셈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차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던 얼굴들이 진지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자료는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한국 철도 산업의 해외 수출 실적과 향후 계획이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은 4개 대륙, 12개국의 철도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100억 달러?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는 현재 탈고 연매출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주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3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객 중심 사고로의 전환. 둘째, 현지화 역량 강화. 셋째, 협업 중심의 기업 문화 구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르코, 한국 방식을 도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나? 단기간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인드셋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나? 우선 젊은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고객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한다는 게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고?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보다는 실용성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사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르코, 좋은 발표였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조직 전체의 마인드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씨앗은 뿌린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미래 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요? 저를 팀장으로요? 파브로가 신나서 물었어요. 그도 태스크포스 멤버로 선정됐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 변화를 만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한 사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마르코 팀이 회사를 한국 스타일로 바꾸려 한다더라. 탈고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냐? 이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갔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현지화 전략 수립,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선배, 정말 힘들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팀 막내인 소피아가 격려해줬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확실히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탈고에 대한 불만 사항 중 60%가 소통 부족과 현지 상황 이해 부족이었어요. 역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맞았어. 데이터로 확인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 방식이 왜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누적 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구나.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존경할 만한 상대였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KTX 이음 모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열차를 경쟁자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배움의 대상이자 목표가 되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태스크포스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탈고의 미래 전략 태스크포스는 이제 회사의 핵심 조직이 되었고 저희가 제안한 개선안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파브로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스페인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대요. 정말? 드디어 왔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KTX 이음을 봤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대로템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르코, 자네 의견은 어떤가?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맞을까? 저는 찬성합니다. 이제 경쟁보다는 상생을 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현대로템 대표단이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부사장과 악수를 나눴을 때 첫인상부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르코 선생님,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기술을 직접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협력 방안이 우리가 원하던 것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게 아닙니다. 탈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김 부사장의 이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국다운 겸손함이었어요. 우리도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준비성이었어요. 스페인 철도 시장 분석부터 현지 문화 공부까지 모든 것이 철저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현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답변을 들으며 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김 부사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코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럽 지역 총괄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지할게요. 한 달 후,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고에서의 40년 경력을 정리하고 현대로템 유럽법인의 고문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선배,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파브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KTX 이음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변화를 위해 쌓아온 지난 1년.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KTX 이음, 당신들이 저에게 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철학, 경쟁을 넘어선 협력,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이해. 이것이 바로 미래의 철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술보다 진심이 앞선 나라 대한민국의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과 자부심의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